지금 이런 상황에서 안 나와야 될 얘기들이 이제 슬슬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국민의힘 후보 교체론, 네. 윤석열 후보 이대로 가면은 불안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 나오고 또 이제 단일화 얘기가 좀 이상한 방향으로 전개가 되지요. 그 전에 이제 단일화 얘기가 처음부터 나오기는 했지만 그때는 안철수 후보가 당연히 그냥 뭐 거의 백기투항하는 식으로 할 거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을 텐데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내려가면서 최근 여론조사 아까 소개해드렸던 JTBC 여론조사입니다. 만약에 단일화를 하게 된다면 누가 더 적합하냐 이 질문에 안철수 후보가 41.1, 윤석열 후보가 30.6 이렇게 나왔어요. 굉장히 지금 윤석열 후보 측 또는 국민의 입장에서 당혹스러운 조사 결과일 거예요. 아니 단일화라고 하는 이슈가 부상이 되면 될수록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가중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 단일화 시 후보 적합도까지 딱 아예 가상 대결로 여론사를 돌려버리니까 이게 뭐 언론사의 또 이게 영역이니까요. 그런데 생각보다도 이게 격차가 어쨌든 좀 벌어진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그 야권 후보 단일화 적합도에서 10% 이상이 벌어진 거란 말이에요. 물론 정권 교체를 원하는 지지층과 또 예를 들면 야권 지지층만 놓고 보면 또 결과는 약간 역전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일화 이슈 자체가 대선을 근 60여일 앞둔 시점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이슈가 됐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윤석열 후보는 대단히 악재일 수밖에 없고, 자 과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일화 여론조사만큼 안철수 후보가 소위 상승세를 탈 것인가, 이 문제는 또 다른 관전 포인트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재명 후보한테 지지율 밀리는 것보다 이게 더 윤석열 후보한테 아픈 부분 아니겠어요? 그러기도 하죠. 근데 아프면 또 정신 차리니까요. 일단 저희가 그만큼 부족한 점이 많다 하고 저 같은 참모진이나 후보에 대한 질책이라고 봐야 되고요. 또 더 노력해야 되고 개선점 찾아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근데 그 아까 이제 정기남 대변인이 약간 얘기를 했지만 그 여론조사 해당 여론조사가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만을 상대로 해서 질문을 했을 경우에는 어쨌든 윤석열 후보가 더 나오는 지지 이제 숫자가 더 나오는 상황들이거든요. 보면.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많이 미진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희망이 없지는 않다라는 점이고, 어쨌든 적정한 시점을 찾아서 단일화에 대한 얘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국민들이 그만큼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뜨겁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가 이제 약간 우스갯소리 비슷하게 선대위만 잘 짜면 이기냐 그런 얘기했는데 사실 그냥 웃을 수가 없는 게 윤석열 후보 지지율 하락의 가운데 하나가 통합의 리더십을 제대로 못 보여준 측면도 있지 않아요? 예를 들면 경선이 끝나고 나서 홍준표, 유승민 후보 좀 그렇게 열심히 찾아서 구하는 모습을 많이 못 보여줬어요. 근데 전화도 많이 드렸던 걸로 알고 있고요. 홍준표 후보하고는 따로 식사도 같이 했고 여러 루트로 다양하게 속칭 무슨 구애라고 표현할 수 있는 과정들은 분명히 있었고, 근데 이제 보시다시피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다양한 방식으로 여전히 지금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고 있는 상황들이잖아요. 보면 이준석 대표하고 지금 비슷한 맥락의 흐름 속에 있는 것 같고. 왜 그럴까요? 그거는 홍준표 후보 본인의 독특한 개성이라고 봐야죠. 그 개성이나 성격 때문에 당내 경선 과정에서도 현역 의원 한 100명 중에 딱 3분만 그쪽으로 갔었잖아요. 보면 나머지는 전부 뭐 거의 한 80%가 우리 쪽에 있었던 거고, 그게 홍준표 후보의 개성, 뭐 유전적 속성이 컸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당사자니까 정기남 대변인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할 겁니다. 홍준표 후보나 이준석 대표나 지금 정권 교체를 원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윤석열 후보를 돕기는커녕 공격하고 그런다고 한다면 자해가 될 것이 뻔한데도
왜 이것을 멈추지 않고 계속 공격할까? 이거는 왜 그럴까 궁금하잖아요. 저도 궁금하고 분석을 좀 해주세요. 두 가지로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역시 지지율이 가장 핵심입니다. 어떤 만병통치약 같은 건데요. 이를테면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요. 계속 상승세로 가고 하면 많은 당내 갈등들, 이를테면 이준석 대표의 어떤 그 본인 주장이라든지 당 운영에 대한 자기 생각, 선대위의 방향에 대한 자기 생각 이런 것들이 다 튜닝이 가능합니다. 홍준표 후보도 자 나는 지방에서 하방해서 내 역할 하겠다. 대구 지역 선대위 고민하면서 이렇게 하면서도 얼마든지 화합적 코드를 맞춰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봉합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물론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긴 한데 두 번째는 이준석 대표 홍준표 후보가 흔쾌히 결합하지 못하는 이유는 윤석열 후보 주변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후보의 자신의 문제와 후보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벽이 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왜? 이준석, 홍준표 두 사람 다 정치적 운명이 걸려 있는 거예요. 정권 재창출에 실패하잖아요. 정권 재창출이 아니죠. 정권 교체에 실패하잖아요. 그럼 두 사람의 정치적 입 자체도 완전히 소멸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는 굉장히 절치부심할 수밖에 없는데 이 사람들을 끌어들이지 못하고 있는 지금 현재 윤석열 후보 주변의 측근 그룹이 나는 실질적인 하나의 이 장애가 되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제가 또 우리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조금 부족한 것 네. 같아요. 혹시 대선 이후의 어떤 정치 구도 이런 것과 연계시켜서 생각할 건 없을까요? 이를테면 후보 교체론이라든지 후보 단일화가 예를 들면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가 된다든지 최악의 이런 상황이죠.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변수를 두고 홍준표 후보가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미리 만들어 놓겠다. 특히 청년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다든지 이런 발상을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는 현실화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보여집니다. 근데요. 여론조사가 되게 높게 나왔을 때 속칭 우리가 컨벤션 효과를 누리고 여론조사 지지율이 한 10몇 % 정도 이재명 후보보다 앞설 때도 사실은 이준석 대표나 홍준표 후보도 지금이나 별 다름이 없는 행동과 멘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분들의 독특한 성향이 아닌가. 이준석 대표도 후보나 후보의 선거운동 방식이나 선대위를 욕하지만 매번 지금 두 번에 걸쳐서 집 나갔던 게 실은 첫 번째는 초선 의원 5명하고 이렇게 저녁에 술자리 갔다가 당신 좀 이렇게 인터뷰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 후보 비판하는 멘트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니냐, SNS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초선 의원 5명으로부터 공통된 지적을 받으니까 SNS에 그러면 뭐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 그냥 지방 순회하면서 선대위 뛰쳐나가 버렸던 거 아니에요. 두 번째도 선대위 회의석상에서 조수진 단장하고 말다툼이 원인이 돼서 그냥 그럼 나 안 할 거야 하고 뛰쳐나가 버렸던 거 아니에요, 보면.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윤석열 후보는 대단히 독특한 성격을 가진 이준석, 홍준표 두 분이 주변에 있는 게 어쩌면 뭐 윤석열에게는 시련과 또 이걸 극복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그냥 하늘이 숙제로 풀어보라고 준 것 같기도 해요, 보면. 또 그런 걸 정치인의 잘 뭐- 관리하면 네.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제 생각에는 정치인의 물론 캐릭터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오히려 홍준표 후보에게 청년을 맡기고 이준석 후보에게 홍보를 맡긴다든지 이런 아주 절묘한 어떤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나는 참모들의 역할이라고 너무 중요한 보여집니다. 걸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아무튼 선대위 잘 좀 매듭을 지어가지고 이 다음에 우리가 할 때는 이재명 후보 얘기도 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니 그냥 우리가 잘 되는 쪽으로 계속 독점하는 거. 오늘 국민의힘 후보 얘기만 얘기. 네. 오늘 1번지 똑똑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고해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요즘 한창 주가가 오르는 분이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특별 대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정기남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김경진 국민의힘 선대위 공보특보단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배공개 시사 1번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뵙겠습니다.